되게 개인적으로 저랑 굉장히 베트남하고 연관이 있는 게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 회사에 연락이 와서 코리아 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한국을 20년 전에 발견했으면 한국에 투자했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베트남이 우리 한국의 20년 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사람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베트남은 오랫동안 그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미국과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잖아요. 굉장히 민족성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또 성공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죠. 특히 내가 베트남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공산국가 됐죠. 그래서 전쟁에 베트남 미국을 이기면서 이제 정말로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의 차이는 베트남은 그 당시 리더들은 미국식 모델을 따르게 된 거예요. 베트남이.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교포죠. 미국에서 교육받은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갔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베트남의 그 공산당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제일 맞는 것 같다.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지만 그 미국식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캄보디아는 어떻게 됐죠?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는 뭐 비교할 수가 없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거는 내가 일하던 자산운용사에 연락이 왔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저랑 굉장히 베트남하고 연관이 있는 게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 회사에 연락이 와서 코리아 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코리아 펀드 같은 거를 베트남 펀드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요청이 왔어요. 한국에 굉장히 성공한 거에 뉴욕에 상장된 코리아 펀드가 있다는 거가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회사의 직원이 베트남에 가서 출장도 여러 번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메리츠에 와서 베트남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가보고 베트남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 일대 투자했을 때 한국에서 큰 성공을 한 것처럼 베트남에 투자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베트남 펀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펀드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근데 그 전에 베트남 펀드는 여러 개 만들어졌었어요. 이미 한국에. 그러다가 크게 실패를 했죠.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어요. 베트남에 투자해갖고. 근데 그 손해를 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펀드 스트럭처가, 펀드의 구조가 잘못됐어요. 오픈엔드 펀드하고 클로즈엔드 펀드, 그러니까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의 차이를 알죠. 폐쇄형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개방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굉장히 많이 베트남의 환상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펀드가 베트남 주식에 버블을 일으키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왜냐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전체 시장이 몇십 조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돈이, 한국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버블이 됐는데 버블은 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폐쇄형 펀드로 만들었죠. 그래서 500억만 딱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폐쇄형 펀드와 개방형 펀드의 차이는 설명 안 해도 되죠?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개방형 펀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는 대부분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펀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펀드를 사고 나가는 게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픈엔드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아는 펀드는 오픈엔드죠. 근데 클로즈엔드 펀드라는 게 있어요. 클로즈엔드. 이거는 폐쇄형이에요. 폐쇄형은 뭐냐면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안 돼요. 투자 대상이 투자가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하는 펀드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돈이 들락달락 하면 어떻게 되죠? 투자할 수가 없죠. 내가 이제 빌딩을 샀는데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폐쇄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형은 뭐냐?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펀드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거는 뭐 500억 모집한다. 1000억 모집한다. 그래서 숫자를 정하죠. 오픈엔드는 펀드를 살 때 은행에 가거나 증권회사에 가서 나 이 펀드 사고 싶어요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사야 될까요? 이거는 이 펀드는 가입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 나오고 싶으면 어떡하죠? 못 나오죠. 그래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형 펀드는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사고 싶으면 시장에서 사라. 우리 ETF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베트남 펀드가 상장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산다니까요. 우리 주식 사는 거랑 똑같아요. 펀드의 규모는 이제 안 변해요. 주인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건물을 만약에 건물을 사는 거를 내가 펀드로 만들었다 그러면 건물을 팔 수는 없으니까 주주끼리 바꾸세요. 주주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죠. 초기 투자자들은 그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 펀드 만듭니다 하면은 이제 뭐 한 3주 정도 내가 마케팅을 하죠. 그러면 이제 돈이 모이죠. 그러면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거 갖고 상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펀드는 폐쇄형으로 한 거예요. 왜 너무 작은 거예요, 규모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베트남 시장 전체가 70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시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은 어떤 사람은 팔고 싶고 어떤 사람은 팔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일생 동안 갖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얘가 건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나 이제 됐어. 이 정도 올랐으면 됐어. 그런 사람은 밖에서 팔면 되잖아요. 안 받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 오픈엔드 개방형 펀드는 정확하게 가격이 결정이 되죠.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매일 변하니까 NAV라고 그래요. 순자산 가치가 그대로 매일매일 반영이 되죠. 그럼 내가 그 펀드를 살 때는 그 가격으로 사요. 그 변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하는데 매일매일 사는 사람은 그 가격이 틀리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가격을 알고 정확하게 가격을 하죠. 근데 이거는 폐쇄형은 정확할 수가 없죠. 가격은 변하지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가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내가 팔려고 보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9,000원으로 내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9,000원 내리니까 그러면 또 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다를 수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 그렇죠.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디스카운트일까요? 대부분 프리미엄일까요? 디스카운트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아니야.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다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보통 15%에서 20%? 근데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 빌딩이라 그러면 영원히 안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베트남 펀드를 만들 때는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10년 후에 해산한다. 그래서 한 2년 있다 해산됩니다. 내가 만든 펀드는. 맞죠? 배당도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에 많이 투자했죠. 그 당시에 ETF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기업이, 20, 30개 기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1년 반이면 해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투자가라 그러면 그렇지. 디스카운트가 돼 있나 프리미엄으로 돼 있나. 왜냐면 해산될 때는 그 가치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맞죠.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디스카운트로 거래된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모든 게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인데 가격이 내가 80에 산다 그러면 1년 반만 기다리면 100을 받는 거죠. 80에 주고 사.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Net Asset Net Valu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AV라고 합니다. 그래서 NAV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NAV라는 건 Net Asset 순자산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거래가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떤 증권을 팔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몇 개 증권사가 팔아요. 메리츠 베트남 펀드 하면은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폐쇄형 펀드하고 폐쇄형 펀드는 새기는 디스카운트가 이제 펀드가 오픈한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폐쇄형에서 이제 오픈핸드처럼 되는 거죠. 이제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찬스죠. 한 20% 벌 수 있는 거죠. 1년 반 만에 20% 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가정은 모든 게 그대로다 했을 때.